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농촌 드라마로 22년간 안방극장에서 사랑받았던 전원일기인데요. 양촌리 김회장 댁을 중심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는 요즘도 재방 프로그램 상위권을 달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MBC는 지난 2021년 6월 다큐플렉스를 통해 출연 당시의 뒷얘기를 다룬 전원일기 2022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총 4부작으로 김회장 부부 최불암 김혜자부터 전원일기를 함께했던 출연진 및 관계자들까지 거의 대부분 등장했습니다. 전원일기는 한국 드라마사의 단일 드라마로는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김회장 역할의 최불암을 비롯해 김혜자, 정혜란, 김용건, 고두심, 유인촌, 김수미, 김혜정, 박은수, 이계인 등 주요 배역들은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익숙합니다. 20년 이상 방영됐던 만큼 전체 등장인물도 주요 배역 외에 이상미, 박윤배, 박순천, 이모, 조하나, 남성진, 엄유신, 김영란, 임채무, 전인택, 신충식, 전미선, 정대홍, 정태섭, 이순아, 차광수, 김지영 등 일일이 꼽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방영 기간은 정확히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였고 방영 횟수로는 총 1088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출연진도 많았지만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연출진도 10명이 넘고 극본을 쓴 작가는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형식은 농촌 드라마였지만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의 시대상, 그 시대 속에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각 세대의 다양한 고민들, 가족애와 인생의 가치, 세상 살아가는 교훈 등을 담은 가장 인간적인 드라마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 사이의 따뜻한 정을 잘 표현하며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이촌 향도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이라 도시 사람들도 본인이 나고 자랐던 시골 추억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잔잔한 향수를 느끼며 국민 드라마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가 종영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전원일기에 대한 향수는 뜨겁습니다. 케이블 TV, TVN 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은 전원일기에 오랫동안 출연했던 주인공들이 다시 만나 드라마 방영 당시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예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얼마 전엔 전원일기에서 부부로 출연했던 김영란, 임채무가 등장해 캐스팅 비하인드를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채무는 전원일기 김영란의 남편 역할로 출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속으로 대박이 났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곧바로 빠지는 상황인 걸 알고 나서 욕 나오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복길이 엄마 김혜정은 시작부터 종영까지 무려 22년을 함께한 장수 출연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드라마 종영 후 상실감 때문에 힘들었던 속내를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같은 드라마에 몰입하다 보니 거울을 보면 김혜정이 아니라 복길이 엄마가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이를 극복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김혜정과는 드라마 방영 당시부터 잘 알고 지금도 종종 소통하고 있는데요. 김혜정은 남양주의 시골집을 리모델링해 지내고 있습니다. 종종 지인들과 팔당 예봉산이나 웅길산을 등산하면 하산길에 김혜정의 힐링 공간을 들러 커피를 얻어 마시기도 합니다.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은 20여 년 전 전원일기를 촬영하면서 동네 이장이 소개해줘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김혜정의 전원주택이 있는 웅길산 자락 아랫마을이 과거 전원일기 촬영지 중 하나였습니다. 김혜정은 방송에 출연해 전원일기 속 인물 복길이 엄마를 벗어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22년이란 긴 세월을 연기한 극중 배역이 한 개인의 삶에 그만큼 깊숙이 각인된 탓이 아니었을까 이해는 갑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의 줄거리는 마을 유지인 김회장네 집과 복길네를 중심으로 이웃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초기에는 야외 장면이 종종 흑백 화면으로 처리됐고 오프닝에서는
젊은 최불암이 지게를 지고 다니거나 마지막에 나레이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촌 드라마인 만큼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촬영장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첫 촬영지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사마리와 이웃한 고양시 삼송리였고, 이후엔 양평군 강화면 성덕리와 양서면 양수리, 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양주 마석과 조안면 조안리와 진중리 등이었습니다. 극중 배경이 양촌리이다 보니 김포시 양촌읍과 연관짓는 경우가 있었지만 양촌리는 실제하지 않은 마을 이름입니다. 양촌읍은 물론이고 김포에서 촬영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포 양촌읍에는 양촌리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전원일기를 둘러싼 뒷얘기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많습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전원일기의 농부 역할로 카메오 출연을 제안받았을 만큼 각별했다고 합니다. 카메오 출연은 현대그룹 임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무산됐지만 인연은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최불암은 전원일기를 하면서 정주영의 자택에도 여러 번 초대를 받았고 드라마 팀이 한꺼번에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최불암의 경우는 훗날 정주영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정 회장이 이끌던 통일국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주영은 2001년 타계했고 최불암은 2004년 방영된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정주영 역 천태산을 맡아 고인의 생애를 재현해 보였는데요. 연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투나 행동이 워낙 비슷해서 시청자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다 눈이 맞아 결혼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만 남성진 김지영 커플은 이 드라마 출연을 계기로 결혼에 골인한 커플이었습니다. 전원일기의 여러 비하인드 중에서도 특별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홍민우, 정대홍과 양촌리 3년감으로 불리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배우 정태섭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태섭은 1952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69년 배우로 데뷔한 연기자입니다. 74년 MBC 공채 6기 탤런트로 본격적인 방송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수사반장,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허준 등이 있습니다. 전원일기 초창기부터 정태섭은 병을 앓다가 별세하는 것으로 설정된 이노인 역할이었는데요. 2001년 8월 7일 직장암 병세 악화로 인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의 빈소가 차려지고 출연진들이 조문하는 장면이 리얼로 촬영돼 2001년 9월 30일 방영된 날 저무는 하늘의 편으로 방송됐습니다. 극중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양촌리 3영감 중 박영감, 김영감이 세상을 떠난 이노인 정태섭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슬픔을 달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함께 연기한 배우들조차도 극과 현실을 착각할 만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래전 종영됐지만 지금도 SNS 영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영원한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와 출연했던 배우들의 숨은 이야기들을 짚어봤습니다. 전원일기는 워낙 오랜 기간 방영됐고 시간도 많이 지나 드라마 출연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한 드라마였던 만큼 긴 세월이 흘러도 시청자들의 가슴에 더 깊숙이 각인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